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오늘은 영어 체계 공부를 마친 뒤에 중상위급 정도의 영어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문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 수동태를 공부하세요. 문장 형식을 잘 이해하고 나면 수동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동태는 서양의 대상 중심주의와 실용주의를 잘 보여주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대상을 주어 자리에 옮겨와서 쓰는 문장인데요. 그럼 우리는 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를 굳이 주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문장의 모양을 바꿀까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왜 쓸까요?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경우에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바꿔서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I fixed the car 이란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고쳤다 차를 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내가 이 차를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고쳐진 게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 the car이 주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the car fix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 차는 고친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죠? 이 차는 고쳐졌다가 돼야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모양을 조금 바꿔줘야지. 어떻게? 이 동사 자리를 BPP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the car was fix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고쳐졌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주어를 사실은 안 써도 돼요. 근데 또 안 써주면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by 플러스 명사로 주어를 나타내줍니다. 어떻게 된다? by me. 주로 by를 많이 써요. 그래서 the car was fixed by me 하면 그 차는 고쳐졌다 나에 의해서. 사실 나는 고쳤다 그 차를, 그 차는 고쳐졌다 나에 의해서. 둘 다 같은 말이죠. 의미는 솔직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더 강조하는지를 보세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주어 자리에 끌어오면서 훨씬 더 역할을 강화시키고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수동태를 쓰는 이유예요. 목적어가 주어보다 더 중요할 때, 혹은 사실 주어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이럴 때 수동태를 주로 씁니다. 수동태는 문장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문장을 수려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영어에서는 능동태만큼이나 많이 쓰여요. 수동태를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요, 영어적인 사고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요. 수동태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종류도 꽤나 다양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깊게 공부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준동사를 공부하세요. 자,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얘기하는데요. 준동사는 영어 체계를 공부한 이후에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준동사를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웬만한 문장들을 다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모양을 조금만 바꿔서 품사를 바꿔 쓰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준동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우선 얘들을 왜 만들어 쓰는지를 이해해야지 공부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음악? 음식? 음악이라고 대답을 했다 칠게요. 그럼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음식을 보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영화, 음악, 음식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명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명사로 대답을 하면 아, 음악 듣는 걸 좋아하겠구나, 음식 먹는 걸 좋아하겠구나, 여행 가는 걸 좋아하겠구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영화 직접 만드는 거, 영화 찍는 거 좋아하면 어떡해? 이 사람은 음식 먹는 거 딱 질색인데 음식 보는 걸 좋아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 자, 우리는 말을 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준동사는 그러한 우리의 욕구를 도와주는 친구예요. 나는 요리하다를 좋아하다 이런 말은 없죠? 나는 영화 보다를 좋아하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한 문장에는 동사가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미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잖아. 근데 요리하다를 또 넣을 순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 요리를 하다 이런 동사적인 행위를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또 새로운 단어를 완전히 또 창조하기는 또 오바고. 그래, 그러면 동사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리고 동사의 뜻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모양을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가 품사를 바꿔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I love cook은 안 되지만 I love cooking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요리하다 삐. 그런데 나는 좋아한다 요리하는 것을 딩동댕. 자, 여기 나온 쿠킹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동명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쿠킹처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뭐뭐 하는 것으로 조금 바뀌면서 품사도 명사적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동명사는 원래 동사처럼 생긴 거에 ing를 붙였더니 품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동명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장 구성 요소에서 배웠듯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명사가 들어간 자리 어디 있어요? 주어,
보어, 목적어, 또 어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 있어. 우리 전명구에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처럼 I love cooking 하면 나는 좋아한다 요리하는 것을 을 자리에 들어갔다. 그쵸? 그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어 자리 한번 써볼까요? Cooking rice doesn't take a long time. 밥을 요리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밥을 요리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네요. 자, 이렇게 동사에다가 모양의 변화를 조금 줘서 품사를 바꿔 쓰는 게 뭐다? 바로 준동사예요. 자, 방금 동사에 ing를 붙였더니 명사가 됐다. 그래서 동명사라는 걸 한번 배워봤죠? 근데 투부정사는 왜 이름이 투명사가 아닌 거야? 왜 이름이 투부정사처럼 복잡한 거예요? 자, 투부정사라는 놈은 아니 동명사처럼 그냥 동명사 이렇게 쉽게 이름하면 될 거를 투명사가 아니라 왜 투부정사인가? 여러분, 이 부정이요, 영어에서는 아니다 할 때 그 부정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아니다 할 때 부자가 맞는데 이 정자가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정할 수가 없는 것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냐면 품사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 자, 우리 동명사는 품사가 뭐다? 명사로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투부정사는 하는 역할이 3개나 있는 거예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3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사, 투형용사, 투부사 이렇게 다 나누는 건 또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품사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놈이라고 부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투부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입니다.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는 역할이 뭐겠어요? 명사를 꾸며야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부사적으로 쓰일 때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놈이 돼야겠죠. 근데 해석은 뭐뭐 해서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각각 예시 하나씩만 볼게요. 명사적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이다. 믿는 것. 여러분, to see, 보는 것. 보다라는 동사에 to를 붙였더니 보는 것이 됐어요. 주어 자리에 쓰였죠. to believe. 믿는 것, 믿다라는 동사에 to가 붙었더니 믿는 것이 되었네요. 이번엔 보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이렇게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는 원한다. 어떤 것을? 어떤 것이야? to drink. 마실 어떤 것을 원한다. 우리 저번에 띵으로 끝나는 거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 많이 받는다고 했죠?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여서요. 명사의 뒤에서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It's really nice to meet you. 이것은 이다. 정말 좋은 것. 뭐 해서? 너를 만나서. 부사적으로는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요. I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I went to Australia to study English. 나는 갔다 호주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분사라는 놈은요, 이름이 분사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 분사의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분수, 분해, 분할 전부 다 나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동사의 모양을 2개로 나눠요. 분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ing, 하나는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어려운 말 붙이는데요. 그냥 해석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ing를 붙이고요. 뭐뭐 하는. 그리고 과거 분사는 pp를 붙여서 된, 진, 받은 이라고 해석을 해요. 분사라고 하면 이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쉬운 말로는 동형사라고도 해요. 우리 동형사 하니까 조금 눈치가 채지지 않나요? 얘는 품사가 뭘로 바뀐 걸까? 그렇지. 동사인데 모양이 바뀌어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가 되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를 꾸미죠? 혹은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 한번 볼게요. Sleeping baby. 잠자는 아기. Fixed car. 고쳐진 차. Gone girl. 가버린 소녀 혹은 사라진 소녀. 준동사는요, 사실은 정말 복잡하고 배울 것도 많아요. 용법도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저랑은 대략적인 걸 한번 배워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깊게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형식 깊게 공부하기, 동사 시제 공부하기, 조동사 공부하기, 수동태 공부하기, 그리고 준동사 공부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공부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수업을 꼭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셔서 꼬리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개 중에 5개 배웠고요. 나머지 5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게요. 자, 늘 그렇듯이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주시고 예시를 5개씩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수동태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수동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수동태가 쓰여진 문장을 찾아보고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투부정사는 총 3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죠? 그 3가지 용법 예시 하나씩 찾아주시고요. 동명사 예시, 분사 예시도 한번 찾아서 써주세요. 여러분,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특히 문법 공부는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공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못
문법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기에서 기본 골격을 또 조금 다지시면서 제가 내드린 숙제 있죠? 이거 열심히 하시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문법적인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추가적으로 문법 공부를 조금 해주시고 문법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오늘 저랑 공부한 거 이것만이라도 숙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들 또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숙제를 필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가지 필수적인 문법 요소 제가 간략하게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부 팁, 초급에서 중급 영어 하는 방법, 중급 영어에서 상급 영어로 가는 방법 하나하나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 꼭 잘해주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